네, 안녕하세요. 테스입니다. 오늘은 숙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보통 첫 상담 때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숙제를 많이 내달라는 거를 정말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 숙제가 우리는 보통 이제 공부량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숙제가 많으면 많이 풀어야 되니까 수학은 많이 풀면 성적이 오른다. 이렇게 성적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, 솔직히 숙제를 많이 내드리고 공부를 막 풀어오고 성적이 잘 오른다면 이 방법이 하나의 뭐 정도, 정설 정도로 받아들였겠죠. 근데 실제는 더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. 일단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30문제 정도 뭐 30분 정도 푸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이때 제가 만약에 60문제를 내줬으면 60분 동안 풀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만약에 뭐 90문제를 내면 90분 동안 공부를 한다가 맞을까요? 대체로 제 경험상 어느 정도 숙제량이 적을 때는 공부를 하는 양은 적게나마 유지가 되더라고요. 반면에 숙제 양이 늘어나면 그만큼 공부를 더 많이 하냐? 그건 아니더라고요. 오히려 얘도 30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? 문제가 더 많아졌는데 왜 공부 시간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? 공부를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3시부터 뭐 4시라 그러면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문제 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대충 풀게 되더라고요. 문제를 대충 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번부터 60번까지 있으면 뭐 약간만 어렵거나 좀 긴 문제들은 별표가 돼 있어요. 그냥 몰랐대요. 근데 또 예전이면 만약에 저희 뭐 부모님들이나 저나 또 예전 같으면 이 모른다는 변명이 약간 막 당연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. 몰라서 못 풀었어요. 라는 얘기를 당연스럽게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각을 했는데 너 왜 지각했어? 뭐 늦잠 잤습니다. 이러면은 이제 넘어가는 경향이 됐잖아요. 약간 사유가 명확하면 뭐 그에 대한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유를 대면은 넘어가는 추세가 됐기 때문에 그냥 몰라서 못 풀었어요 라고 하면은 또 그 상황에서 이걸 왜 몰라 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. 결국에 문제수, 즉 숙제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공부량이 비례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알고 보면 어떤 숙제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수업 때 내가 만약에 뭐 직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 직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 만큼의 숙제만 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더 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선별적으로 만약에 그걸 더 원하는 학생들은 만약에 심화 문제를 따로 풀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를 가져오거나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. 그런 경우에는 베스트한 경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초등으로 치면 뭐 덧셈 뺄셈 문제를 배운 다음에 숙제를 많이 내줬다고 해서 더 능숙해지냐? 이게 아니라는 경험적인 결론을 저는 들 수 있었습니다.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매일 30문제 정도 내다가 좀 어려운 문제를 10문제 정도 냈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이 30문제 푸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3시부터 4시라고 하면 그 동일한 시간 동안 10문제를 푸니까 오히려 더 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약간 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려워서 못 푸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. 심지어는 약간 창의력 문제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. 뭐 멘사 퀴즈라든지 퀴즈 문제를 내면은 한 두 문제만 내더라도 1시간 고민하는 애가 뭐 부모님이랑 2시간을 고민하기도 했다는 겁니다. 즉 숙제가 많다, 공부량이 많다는
건 절대 아니라는 거고, 오히려 숙제나 이런 숙제량이라는 건 어떻게 되면 공부 시간, 내가 주어져 있는,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랑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다는 거고, 종속적인 의미라는 거고, 그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학생이 만약에 시험 기간이라서 좀 빠르게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하려면 당연히 숙제량이 많아지는 게 좋고,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시험 기간이라기보다는 약간 기본 문제는 잘 푸는데 중상 이상 문제에서 막히는 경우면 오히려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게, 그래서 숙제량을 오히려 적게 해주는 게 오히려 학생한테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결론이 뭐냐? 결론은 그냥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숙제 양이 정해지는 거지, 단순히 숙제량이 많다고 해서 많은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, 물론 순간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고, 뭐 우연히 내가 많이 풀었던 그 숫자들이 나와서 답이 많이 맞을 수는 있어요. 뭐 답 제대로 풀어냈다기보단 그냥 답이 많이 맞아서 성적이 올라갔거나, 아니면 그 시험이 유독 쉬운 시험이었으면 많이 풀어본 게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.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. 그래서 오히려 뭐 10문제를 주더라도 그 시간만큼 집중하고 고민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